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 비상, 인재는 이탈, AI 취업 엇박자. KBS에서 12월 6일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댓글 달린 게 되게 대박이에요. 댓글 한번 읽어보면, 아니, 학부 4년 동안 컴퓨터 사이언스와 AI 기초 쌓고 석박사 밟으면서 수많은 연구와 논문을 낸 사람이 인재인 거지. 6개월 국비 듣는다고 인재가 되는 게 아닌데. 저 수강 프로그램 6개월일 건데 돈만 개비싸게 받아먹고 졸라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고 6개월짜리 양산형 주둥이 전문가는 아무나 합니다. 면접에서 핵심 질문하면 어버버하는 게 5만 명 중 49,900명일걸요? 진짜 6개월 공부해서 취업 되는 줄 아는 건가? 국내 기업 구글 메타 같은 실리콘밸리 경력자 싸게 채용하고 싶은데 없어요. 5만여 명이면 뭐하냐?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없는데. 요즘 반응이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6개월 국비 교육으로 프레임워크 쓰는 법 좀 배운다고 AI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됨. 이렇게 신랄하게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진짜 피토해가면서 진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했던 얘기가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비도 그렇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바만 하고 뭐 스프링 하는 게 뭐 제 전문가적인 제 식견으로는 그냥 AI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그것도 잘하는 개발자 안 나오는 게 현재 시장인데 AI를 한다고? 훨씬 더 복합적이고 훨씬 더 그 자바를 알고 난 다음에 운영체제를 알고 난 다음에 분산 서버를 알고 난 다음에 데이터 분산을 알고 난 다음에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산 처리로 어떤 연산하는 게 디폴트 값이고 그리고 병렬 처리하는 것까지에 대한 이해도가 깊게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논문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AI 쪽 개발자를 6개월 만에 만든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요. 석박사들도 힘들어하고 자기 분야밖에 못하는 분야를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죠. 근데 아무튼 저 현직에 계신 분들이 반응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저희도 2년 반 동안 해도 진짜 아직 공부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많은 친구들이 진짜 갈아 넣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나와서 AI 개발자 취업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학원의 입장에서의 국비지원 학원의 좀 이렇게 변명이랄까? 입장을 좀 대변을 해보자면, 일단 나라에서 저런 프로그램을 해야만 그 지원금이 나옵니다. 국비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국비 케이스는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600에서 700만 원 사이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프로그램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프로그램이 한 400에서 500 사이인가? 근데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해줘야 돼요. 정부에서 원하는. 뭐 그걸 만든 높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1주차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사용하는 법 배우잖아. 이것도 정부에서 정해준 거예요. 제가 관련 업계에 있어서 그런 걸 검토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커리큘럼을 바꿀 수가 없구나 해서 저희도 국비를 이왕이면은 학생들이 돈을 적게 쓰고 공부하면 좋으니까 저도 되게 많이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도무지 답이 없는 거야.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웬 말이야 지금. 이미 지금 AI로 가야 되는데 막 그거랑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 근데 뭐 필요하다면 그냥 사실 좀 숙련된 개발자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금방 이제 며칠 컷이거든. 그냥 금방 사용법만 보면 되거든. 되는데 그걸 커리큘럼에 넣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다르다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커리큘럼은 진짜 쌍팔년도 때 느낌, 20년 전 느낌으로 여전히 그걸 해야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AI 프로그램도 정부에서 6개월, 8개월짜리 컷으로 하라고 획일화 시켰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비전문가가 설계를 한 설계 루틴일 것 같고, 그래서 비현실적이니까 많은 현직자분들이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런 유형의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요것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몇 시간 전에 제가 1시간 넘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공감이 너무 되고 속이 좀 상하기도 하고 막 아무튼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이분 같은 사례를 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이제 진짜 좀 길게 해야 된다. 개발자 되려면 그래도 1년 이상은 최소 신입이라도 1년 이상은 간호조무사도 1년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 무시하는 간호조무사, 연봉도 높지 않은 간호조무사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무시할 그런 깜냥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은 잘하면 잘할수록 연봉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현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까 몇 시간 전에 상담하신 분이 일단은 비전공자신데 문과 쪽 졸업을 하시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어요. 석사까지.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실 때 빅데이터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좋은 개발자분을 만나서 그분의 소개로 좀 그러니까 물론 하나도 못한대요. 논문 검토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너무 못했대요. 못하는데도 그래도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호감이에요. 제가 통화를 해보면서도 와 면접 볼 때는 진짜 인간미가 있으셔가지고 되게 좋아하겠다 이 느낌이 들어서 이분은 취업시키기 되게 쉽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분이셨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미쳤어.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통화를 하는데 막 정말 되게 많이 속상한 느낌? 되게 울분이 되게 많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일단 대기업 취업을 했잖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자바로 이렇게 일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정말 많은 서러움과 많은 힘듦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일을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일을 못하는데 성격이 들어오면 남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자는 쓸모가 없어지거든. 선배라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니까 정말 소위 아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떨고 되게 좋은 사람의 연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2년 만에 2년 버틴 것도 대단하신 건데 업무를 너무 못하니까 스스로 이제 좌절에 빠져서 이제 퇴사를 하신 거죠. 실제로 저한테 연락 온 케이스가 회사에서 이제 실력이 없어서 잘린 케이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 나오시고 그렇게 된 케이스도 되게 많고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원 졸업을 했는데도 그런 케이스가 좀 있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갔는데 그래도 2년 동안 하신 게 있어가지고 강사의 수준을 봤는데 좀 되게 처참했다고 합니다. 나름 그 국비 쪽에선 유명한 강사분이셔서 거기 가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리액트를 배우는 반인데 갑자기 뭐 커리큘럼 끝나기 전에 국비 지원 1개월 정도 남았을 때 Vue.js를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 갑자기 커리큘럼이 좀 바뀐다든지 또는 그러니까 좀 자기처럼 어느 경력이 있고 좀 뭔가 짬바가 있어서 볼 줄 알고 저 사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볼 줄 알잖아요. 왜냐면 주변에 대기업 개발자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바로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경계하는 강사가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소위 이제 선동하기 쉽고 조금 내 맘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이런 경향이 좀 있었다고 본인이 느끼셨대요. 뭐 사실은 제가 실제 가보진 않았으니까 어떤지는 저는 모르죠. 그런데 많이 봤습니다. 너무 이게 상담할 때 너무 많이 나오는 사례예요. 그래서 앞전에 AI 개발자이자 뭐 종합 개발자로 이제 취업한 지은이의 인터뷰를 보면 그 친구가 되게 유명한 학원에 부트캠프로 나왔어요. 한 6개월짜리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또 갔어요. 그 이후에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팀노바에 오게 된 케이스인데, 팀노바에 오고 난 다음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취업을 잘했죠. AI도 너무너무 잘하고. 근데 문제는 그때 잘 알던 그 분들 중에 그 이후에 국비전을 2번 정도 더 다닌 분들이 있대요. 총 한 3, 4번 정도. 그분은 아직까지도 3, 4년 전에 알던 인연인데 아직까지도 취업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까 보신 것처럼 6개월 프로그램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그런 저렴한 개발자들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다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의 100이면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뽑아보고도 한 얘기예요, 제가. 그리고 많이 그런 학원을 어렸을 때 안 다녀본 게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이거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돈을 버는 이해 당사자라는 것만으로, 동종업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오히려
저 사람은 돈에 미쳐가지고 2년 반 동안 가르치는 나쁜 사람이 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결과가 지금 팀노바 하면서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사례가 11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어요. 본인이 창업하겠다 이런 케이스 제외하고 그냥 취업을 원하는 친구를 제가 그 중간에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취업을 뭐 시킨 적이 없어요. 연봉도 항상 거의 초봉 기본급 수준으로는 네카라쿠베 당토 수준으로 항상 보냈어요. 네이버 예를 들어 카카오가 3,500일 때 저희도 3,500으로 보냈고 카카오가 4,000 정도 됐을 때 초봉이 그때도 4,000대로 보냈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게 실패의 길을 보여준 적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제가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근데 어쨌든 참 되게 씁쓸하죠. 그래서 국비에 어쨌든 갔는데 결국은 취업을 또 못하셨대요, 이분이. 못하시고 그리고 또 몇 개월 좌절하고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독학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다. 나 개발자의 꿈을 이뤄야 되겠다 하셔서 독학을 하시고 온라인 강의까지 열심히 듣고 AI도 활용을 해보셨대요. 그런데 진짜 저한테 전화 오시는 상담하시는 분의 100이면 100이 AI를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 요새 대세라고 해서 실력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써봤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실력도 안 늘고 공부도 잘 되는 느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뇌지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뇌의 연산 처리 능력이 좀 코딩적 사고가 익숙해진 다음에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진짜 이게 굉장히 슬퍼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진짜 현실은 처참하고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제가 상담할 때 뭐 상담하신다고 꼭 저희 등록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상담만 한 건데 한 세네 분 정도가 국비 지원 경험이나 아니면 교육,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대학원 졸업, 국비, 그리고 독학 온라인 강의 듣기까지 한 3번 정도 시도를 하셨는데 실패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 옛날부터 코딩 낭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10년 전부터. 이게 코딩 낭인의 이제 케이스 중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 되게 기신 분들은 10년 동안 실패하신 분도 계세요. 15년? 거의? 그러니까 코딩은요, 정말 개발자가 많아 보인다고 뭐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대로 현업에서 지대로 하는 개발자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지대로 하는 개발자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사회성 떨어져 보이고 문제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드 같아. 소위 너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요런 이미지 제가 이렇게 재미나게 써가지고 너드 개발자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요 아래를 보고 코딩하고 있어. 이쪽을 보고 코딩해야지. 아무튼 농담이고 너드 치고는 좀 잘생겼다. 이런 안경 제가 저같이 이렇게 뚱뚱한 이제 너드 이미지가 훨씬 더 현실적인데 아니면 삐쩍 말라야 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잘해요. 현직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되게 사회 부적응자 같고 막 이런데 근데 실제로 얘기해보면 깊이감이 있고 정말 배울 게 많은 개발자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개발자들의 이미지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너드 같은 이미지의 개발자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잘하고 굉장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 존경심 생긴다니까 그런 개발자들 보면. 물론 사회성은 떨어지지. 그런 사람들은 밸런스가 죽은 거지. 그래서 팀노바에서 근데 이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게 뭐였냐면 문과 출신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성이 되게 뛰어나시고 저는 이렇게 원석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이분 취업시키기 되게 좋겠다 싶은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30대 중반이신데 요즘 30대 중반이신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요즘 상담의 한 3분의 1은 30대 중반 이상, 30대 40대 사이. 아니다, 한 절반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업계에서는 업계가 되게 실용적이에요. 제가 외부에서 6년 전 막 이런 때부터 엄청 비판을 하든 뭐라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너네는 지져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취업을 시킨다.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업은 굉장히 이기적이라 그냥 괜찮으면 써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사람이 가성비가 좋고 그 적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3, 40대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취업시켜 보니까
20대보다는 오히려 30대들이 더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40대는 사회 경험이 좀 있으시면 그거랑 이렇게 믹스를 좀 해서 좀 실력이 있고 그러면 선호하시는 경향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보면서 이제는 업계에서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사라지고 인구 고령화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3, 40대가 결코 나이가 많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많이 합니다. 대신에 물경력이나 동남아 개발자 저렴한 3분의 1 가격에 동남아 개발자로 대체될 만한 사람들이 이제 답이 없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쿠팡 중국 개발자 계속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댓글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이 굉장히 빡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거의 생산시설, 미국 내 80% 정도 되는 자동차 생산시설을, 그러니까 그 자동차 공급을 미국 내에서 해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근데 원래 그게 울산 이런 데서 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울산의 시설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귀족 노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조들이 별로 노동자들을 대변한 느낌이 아니고 더 악순환으로 밟는 건데, 왜 여러분들이 북유럽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복지 천국. 근데 북유럽조차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북유럽의 성공 사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라 그랬는데 강한 복지가 오히려 기업 비용을 낮추는 이런 효과가 있대요. 세금이 진짜 개 많잖아요. 거기는 세금 진짜 많이 내는데, 근데 우리랑 좀 다른 게 우리는 노조가 정치 권력화돼서 좀 회사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개발자를 한국인 개발자로 뽑으면 쿠팡이 바보도 아니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노조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회사 잡아먹으려고 할 케이스가 너무 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잖아 지금까지. 궁금하면 귀족노조 쳐보시면 너무 많아요 사례가. 근데 그렇게 하느니 오히려 노동법이 훨씬 약하고 쓰기 좋고, 심지어 전 세계 이제 논문들 있잖아요. 주요 논문들이 중국에서 한 50% 정도 나오고, 그걸 떠나서 미국 명문대에서 나오는 그 논문들 중에도 저자들이 중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라고 다 미국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중국인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노동법은 안 센데 약하니까 가성비도 좋고 해고도 편하죠. 근데 해고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를 보면 해고가 쉬워요. 대신에 실업급여와 재취업을 도와주는 이런 정부의 역할을 잘하는 거지. 그래서 해고가 굉장히 쉽다는 게 핵심이에요. 해고가 일단 쉬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월급 루팡이나 능력이 딸리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 잘 가는 사람들 막 계속 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안 좋은 문화 만들고, 미꾸라지 한 명만 섞여도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해고가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 솔직히 물경력에 답 없는 개발자가 또아리 틀고 있으니까 신입 개발자들이 못 가는 것도 있단 말이지. 그런 여러 가지들, 비합리적인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건 해고를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특징이 뭐냐면 실패 일단 관대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많이 되고 창업 친화적 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복지국가 하면 그냥 세금만 많이 걷어서 무조건 이렇게 해준다 하는데 아니에요. 되게 기업 친화적이에요. 의외로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성공한 좌파, 북유럽,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이런 케이스죠. 좌파가 아무래도 그게 강하니까 마르크스식 기업가를 채택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식 기업가는 애초에 뺏어야 돼요. 일단 부자들 이런 거 뺏어서 국유화시키고, 그러니까 실패한 기업을 제거하거나 국유화시키고, 성공한 좌파는 기업에 존속시키되 행동규칙을 설정.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좌파는 사실은 국유화 쪽이 맞죠. 국유화 뺏어서 나눠주는, 공산주의가 완벽한 마르크스가 말한 완벽한 좌파 사상의 끝인데, 사실 이게 수정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너무 자본중심적으로 가면 너무 안 좋잖아요. 물론 이제 세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나라 자체는 되게 부자가 되고 많이 도와줄 여력들은 생길 수는 있어도, 그래도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강조시키자, 뭔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복지를 강조하자가 수정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민주주의긴 한데 사회민주주의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데, 근데 이런 케이스여도
유일하게 좌파 쪽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저는 뭐 정치가 뭐가 정답이다 아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 모델이라고 보는 이런 북유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살죠. 자원도 많고. 근데 뭐 교육도 달라요. 핀란드 이런 데 교육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교육 선진국답다니까. 우리랑 느낌이 달라. 얘네는 10년 전부터 AI 교육을 국민 1%를 시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래 비전이나 창의적 교육이나 교육 선진국이야. 우리나라 같이 이 주입식으로 외우는 공부를 코딩해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는 곳들이 감히 넘봐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교육 선진국이니까 제발 그냥 일차원적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북유럽은 그래요. 근데 아무튼 여기조차도 기업을 존속시키는 행동규칙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어떤 기업을 볼 때 항상 되게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업을 옥죄는 방향이 이게 심해지면은 다른 나라로 도망갈 만도 한데 이 기업들이 왜 이 나라에 존재할까라고 본다면 생각보다 괜찮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보면은 기업을 죽이면 국가가 먼저 죽는 구조예요. 해고도 쉽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해고된 사람을 도와주는 정책에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 진짜. 근데 이거 다큐멘터리도 은근히 많아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 개 봤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걸 최소한으로 하고 공부하고 내가 궁금한 거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잡지식이 되게 쓸데없이 많은데, 그때 보면서 느낀 게, 교육은 이래야 되겠다. 이걸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얘네들의 제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고 무조건 해줘 유튜브도 틀어줘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자동차 만드는데 불량률이 높아지니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와이파이를 없앴더니 그거 갖고 시위하고, 우리 아들 딸내미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주세요. 노조가 그렇게 하다가 법원에서 철퇴를 뚝까 맞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단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노조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노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쿠팡 같은 케이스도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본 거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한국에 있는 신입 개발자를 뽑는다는 게 일단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뭐 복지 외치는 되게 그러니까 약간 좀 체리피커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유리한 거에만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이런 거에 쿠팡이 많이 당하면서 외국인 개발자의 비율이 늘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좀 거기서 아쉬운 거는 좀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을 채용하면 되는데, 근데 미국 내 아시아인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미국 내 아시아 개발자들이 높고, 우리가 잘 아는 텐센트라든지 뭐 어디지, 알리바바는 미국 개발자는 아니었고, 샤오미나 이런 사람들도 다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와서 중국 내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중국 사람들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쿠팡이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피해자로서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쿠팡은 철퇴를 맞아야지. 쿠팡은 두들겨 맞아야 돼. 그건 맞아. 근데 개발자를 뭐 중국 개발자, 어떤 개발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애초에 그렇게 됐어요, 기형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팀노바 하면서 저희를 죽이는 것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퀄리티로 교육하는 것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돼서 모두,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도 내가 지식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되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폴포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 안경 쓴 놈을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학살을 자행했죠. 정말 잔인해요. 캄보디아 가서, 뭐 지금 캄보디아 갈 때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근데 옛날에 캄보디아를 가서 박물관을 봤을 때 너무 처참했어요. 이게 너무 끔찍하구나. 너무 끔찍했고,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도 너무 어떤 인류 역사에서 열등감으로 사람들을 죽일 때 그때 너무 잔인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런 열등감을 이용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죽었던 교육기관 중 하나인 거죠. 왜냐면 연봉 때문에 긁힌 거지 뭐. 연봉이나 이런 좋은 커리큘럼 때문에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공격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시장이 그 이후로 죽어버렸잖아요. 요즘은 개발자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린 시장이 되면은 다 죽는 거야 그냥. 결국에는 너도 총 쏘고 나도 총 쏘고 결국에는 한국 교육시장 다 죽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비 지원이 답이냐? 지금 업계에서 반응이 너무 안 좋잖아, 지금. 이거 계속 읽다 보면 현실이 보이실 거예요. 그냥 뭐 싼 값으로 고퀄을 원하니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6개월 시박 장난가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고요. 6개월 딸이는 인력이 아니라 시다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거야. 근데 난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6개월짜리 그렇게 무시하면서, 난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게 6개월 딸이는 무시하면서 2년 반 딸이는 또 길대. 왜 이게 이상해. 한국 사람들 무조건 다 까는 건가?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되게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좀 되게 많은 사례예요. 많은 사례고, 제가 좀 현실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현실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지금 강사들이 이제 다 나가고 이제, 왜냐면 교육업계가 예전 같지 않거든. 그리고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개발자 사라진다 막 선동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안 그래요.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일대 리포트를 보더라도 닷컴 버블 때 수준, 그러니까 닷컴 때문에 직업이 사라지는 정도의 수준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채용도 예전부터 줄기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느낌으로 많이 바뀐 느낌이지, 뭐 그렇게 채용이 줄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오퍼 받는 거 보고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공부에 딱 에너지를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답이 없어. 단기 교육은 내가 1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서 운 좋게 기업에 들어가도 이렇게 대기업,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야. 그 분야에서 내가 어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기업은 최고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오 부럽다 이렇게 할 정도의 기업이에요, 여기가. 연봉도 되게 센 곳이고, 유명해. 엄청 잘 나가는 그런 분야거든. 대기업이 대기업. 근데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로 앞만 보지 마시고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6년 전에 제일 많이 욕먹었던 게 왜 네카라쿠베 당토를 신입으로 못 보내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력자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네이버 네카라쿠베 당토 개발자는 크게 봤을 때 6%, 전체 우리나라 시장 대비, 작게 봤을 때는 3%라고 볼 수가 있다. 거기다 쿠팡은 중국인 개발자, 외국인 개발자 비율이 높죠. 이런 네이버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사옥 지었죠. 거기서 AI 인력 거기서 충원하죠.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삼성도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제로는 개발자가 더, 네카라쿠베당토 개발자는 더 적을 수 있다. 그렇게 욕먹었는데, 문제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당장 바로 갈 필요가 없다. 거기 들어가는 친구들은 거의 중경력자다. 경력을 쌓고 들어가면 훨씬 쉽게 갈 수 있다. 얘기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6년 지나서 지금 봤을 때 제 말이 다 맞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IT 업계는 실력이 중심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실력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결과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해도 현실에서 너무 많이 당했어. 그런 사람들이 열등감 부리고 질투 느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일 막 없고 막 똥 싸놓고 가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존중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우리 친구들은 정말 네카라코비앙도 많이 다니거든, 지금 졸업생들이. 참 씁쓸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할 건데,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젊은 패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현실을 알려주면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여전히 결국에는 경제적 논리죠. 여전히 이런 기업들은 너무 잘 되거든요. 비판받고 있는 많은 이렇게 AI 6개월 개발하면 AI 개발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 논리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최소한 뭐 그래요, 뭐 6개월이 잘 맞는 분도 있겠죠. 뭐 어딘가는 뭐 되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6개월만 딱 하면은
뭐 되는 분도 있겠지. 어떤 천재, 희대의 천재는. 근데 그게 확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다들 조용히 쉬쉬하고 쪽팔리니까 그냥 쉬쉬하고 있는 거지. 나 국비지원 4번 다녔어. 말하기가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냥 한 번에 좀 쭉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보통 한 번에 쭉 하는데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게. 대학 교육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너무 쓸데없이 교양이나 쓸데없는 걸 좀 많이 섞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종합적으로 배우지 말고 코딩 집 중심으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 배우면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한 1년 정도는 코딩 중심으로 배우면 안 될까? 전공자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2년짜부터 이제 부족한 이론이나 이런 걸 쫙 하고 수학적인 걸 배우고 그러면 쫙쫙 붙거든. 그렇게 배우면 좋은데. 팀노바는 일단은 그 뇌지컬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논문 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실험하는 법 또는 기술 검증하는 법을 그 다음에 붙인단 말이야, 이론적인 걸. 그러니까 되게 성공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저희 같은 교육은 저희만 유일하고 이런 교육만 100% 취업이 가능한 거지 사실은 불가능하죠. 지금 현실은 그래요. 업계 현직자들 저분들 제가 뭐 포섭한 사람도 아니고 현직자들이 저렇게 하는 얘기를 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현실을 여러분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